거랑 여러분들이 미분법까지 배운 후에 풀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뒤에 미분법까지 다 배우면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이 문제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고자 하면 아마도 서술형으로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편법이 안 먹히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거야. 도함수에 활용해서 배울 거고 지금은 여기서 원하는 순수하게 극한을만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일단 여기는 다 다항식 다른다라고 했고 다음을 만족시킬 때 gx는 fx로 표현했더니 다음과 같다. 먼저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 이게 지금 fx에 관한 극한식이지 결국. 그 다음에 얘는 gx를 fx로 표현을 해줬지. 그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 식에 fx, gx를 둘 다 남겨놓는 게 좋겠니? 아니면 gx로 표현하는 게 좋겠니? fx로 표현하는 게 좋겠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fx로 표현해야겠죠. 왜냐하면 fx에 관한 극한식이 나왔고 gx도 fx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설렁설렁 읽더라도 이 극한식은 fx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가지 이상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한대로 가는 식은 없고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이거 0입니다. 그럼 분수식의 극한인데 수렴하고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되죠. 그죠? 그럼 일단 얘는 0이 나와야겠네. 이거는 그럼 f-3이 얼마란 얘기죠? 9란 얘기지.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f-3이라고 길게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 그냥 뭘 쓸까요? 일단 9를 쓰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극한식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써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 왜지? 여기 x 플러스 3이 튀어나오게 저라면 일단 먼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0분의 0꼴 맞아.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여기다 g 마이너스 3이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0을 향해 가는 거 맞죠? 얘가 0을 향해 가는 거 맞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쓸게. gx 자리에 그럼 저는 fx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되니? 이제 여기서 가장 처음 이 부분을 할 때 어려운 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변형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떤 명제처럼 이 원인 결과 이런 게 정확히 명확하지 않아서 처음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요령을 드리면 힌트를 드리면 요거는 제가 나오게 만들었어 분모에. 근데 분자에는 얘가 나와야 되지. fx-x제곱. 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돼. fx-x제곱이 나와야 돼. 없으면 만들라고. 없으면 만들어. 그럼 여기서 만들 거냐 여기서 만들 거냐는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하셔야 돼. 근데 저라면 일단 여기서 만들려고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x 그냥 없던 애 빼고 더하시면 되지 뭐. 얘는 원래 있던 애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여기까지 다 돼. 제가 나와야 된다니까 식을 변형하려면 제가 없어서 그럼 제가 만들었어요. 한 번 빼고 한 번 다시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통째로. 그럼 잘 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갈 때 자, 얘랑 곱한 거 그리고 얘랑 쓸게. 정식적으로 놓으시면 안 돼. 다시
한 문자로 보라고 그냥. 이게 요 모양이 그대로 분자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제가 이쪽을 먼저 쓰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분의 천천히 쓸게요. 얘랑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요까지 돼. 분배 법칙 쓴 거야.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이게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쪼갰어야지 뭐. 자, 이렇게 써볼게. 대괄호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 쓰자. 자, 쪼개 쓰는데 먼저 요거 한번 제가 써볼 거고, 요거랑 요거 앞에 거 이렇게 써도 되죠. 그다음에 뒤에 거는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그냥 뭐가 약분되니? x제곱 마이너스 9가 약분되지. 요 형태를 만들어내셔야 돼.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이거 어디로 수렴한 돼? 4. 문제.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9로 수렴한다고 제가 얻어냈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면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거 계산해내시면 끝이고. 됐습니까? 3 나오겠네. 3. 오케이. 더했다 뺐다 없으면 만들어야 돼. 절대 이 관성적으로 수학을 여러분들 1학년 수학만 익숙하면 자꾸 여기서 fx를 구하려고 하는데 극한식이 한 개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표현하시고 얻어내시고. 자, 됐지요? 114번. 이것도 중요하죠, 뭐. 자, 일단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114번. 얘도 뭐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좌표축이 없죠. 좌표축이 없는 극한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좌표축이 있으면 x좌표 기준으로 하고 여차여차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좌표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성질 다 이용하셔야 돼. 원의 성질, 닮은,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좌표축에 나타내고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훨씬 못합니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의 성질, 도형의 닮음 B,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셔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 삼각함수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자, 일단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는 도형이 듣보잡 삼각형에 무슨 성질 같은 게 있겠니? 보조선을 긋고 어떤 성질을 이용하려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원이 주어져요. 원 문제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더럽게 많이 풀 거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 실력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항상 수수께끼 풀듯이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왼쪽은 반지름이 3인 원이 하나 주어졌고 그 위에 한 점을 잡았어요. 잡아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래.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건 그 중에 그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주어졌을 뿐이고 원 O의 지름 AB와 만나는 점을 라지 R이라고 하자. 사각형 A, P, R, Q의 넓이를 SR이라고 하자. 이게 포인트지 뭐. 이건 수학에서 뭐 하란 얘기야? 사각형 A, P, R, Q를 뭘로 표현해달라는 얘기? R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넓이를 SR이라고 명확하게 주어졌으니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당연히 표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겠네. 먼저는 사각형을 관찰. APRQ면 이쪽에 원이 하나 있고 이 지름의 끝에서 반지름 아래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 원의 지름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새로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래 원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R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정도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있는 삼각형, 이걸 반으로 쪼갰을 때 위의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시할 수 있는 걸 표시해봐. 이게 R입니다, 지금. 이게 R인데 이쪽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도 R이고 얘도 R이고 얘도 R이겠죠.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럼 저라면 아마도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당연히 편한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아래쪽 삼각형은 헷갈리니까 안 볼게요, 그냥. 여기다 이 삼각형만 R로 표현하고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럼 이제 당신들이 뭘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지금 밑변은 이미 R이라고 주어진 거 아니야? 그죠? 밑변은 R입니다. 물론 이 끼인 각의 세타 값을 안다면 사인을 이용해서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높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높이. 높이는 이게 높이지 뭐. 맞지? H를 뭘로 표현하면 게임 끝이야? R로 표현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 원의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 등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제가 늘 원이 나오면 보조선 좀 이쁘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자, 보조선을 어디로 그리는 게 좋을까? 일단 얘는 지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여기 수직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일로 보조선을 나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라면 지금 R값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R로 표현만 하면 되는 문제야, H를.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시오.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지. 여기가 루트. 자,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중3 때 이거 연락에 많이 본 도형이에요, 이 도형. 소 공식 기억나요?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라고 여러분들 중3 때 연락이 했는데 끝났네. 이거 이용하시면 되네. 나는 H를 R로만 표현하면 되잖아. 6 곱하기 H가 6H가 이거 곱하기 이거지. 맞아?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 자,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면 SR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 지금 R이죠. 얘랑 곱하고 그러면 여기 뭐 R제곱 되겠지. 그리고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돼? 자, 이건 그냥 약분되고 볼 필요 없고 이제 제가 두 번 쓰기 번거로우니 앞에 리미트만 거시면 됩니다. 리미트 R이 6에서의 좌극한 요거 구해내시면 되죠. 뒤에 건 약분하고 1이고 맞아? 자, 번분수식 풀어내면 6 루트 6 마이너스 R이고 R제곱 곱하기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이쁠까?
6 플러스 R, 6 마이너스 R. 근데 6 좌극한이니까 이거 양수 맞죠? 그럼 따로따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R이 6 좌극한이면 분모는 6이고 이거 6 집어넣으면 36이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루트 12. 자, 12 루트 3 나오겠지. 됐습니까? 됐지요. 자, 여기서부터 C스텝이네. 자, 116번을 볼게. 이거 평가원 기출이니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여기 뭐 푸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푸신 분도 있을 텐데. 자,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자. 함수 gx는 fx를 기준으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함수에서 f4는 뭐가 나와야 될까? 4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니까 2, 3 두 개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한번 구해보면 F5는 5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니까 2, 3 두 개입니다. F6이면 6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니까 2, 3, 5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함수겠죠. 일단 개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될 거야. 특별히 양의 정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F2분의 7은 2고 왜냐면 이게 3.5잖아. 3.5보다 작은 소수는 두 개죠. 2랑 3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범위를 만족시키면 gx는 fx랑 똑같고 얘를 만족시키면 역수 취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fx를 표현했고 다시 그놈을 이용해서 gx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자, 8에서의 우극한이랑 8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이게 뭔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모든 실수에서 내가 이 함수를 구해낼 리는 없겠지. 구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 근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8근방. 8근방이면 여러분들 범위를 어디를 알아볼까? 8근방. 자, 제가 fx에서 gx가 간접적으로 정의가 됐으니 8근방. 8이면 이거를 알아야겠네. 만약에 제가 그냥 8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거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근방 F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7, 8, 9 어디를 살펴볼까? 자, 8에서의 우극한 x가 8보다 조금 크다. x가 그럼 8보다 큰 범위를 제가 먼저 한번 구해볼게. 8에서 9, 10 자, 8도 소수가 아니고 9도 소수가 아니고 10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요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 요 범위면 x가 8.1을 집어넣은 지금 8, 9, 10은 소수가 아니죠? 8보다 작은 소수 몇 개니? 2, 3, 5, 7, 4개지. 4개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근데 x가 11 이상 13 미만이면 11이라는 소수가 하나 더 포함될 테니까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맞죠? 그럼 8보다 작을 때는 언제냐? 7부터 9, 7? 8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7도 마찬가지네. 죄송. 아이고 헷갈려. 자, x가 7 이상이면
7 이상이면 7보다 작은 소수가 2, 3, 5, 7, 4개 이렇게 되겠네. 그치? 7보다 큰 애를 11보다는 작고 7보다 큰 애를 집어넣으면 F8이 됐든 F9가 됐든 F9.1이 됐든 걔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11이 되는 순간 11? 11까지도네? 이렇게 돼야겠네. 죄송. 아이고 헷갈렸어. 왜냐하면 11이더라도 얘보다 작은 소수는 4개밖에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제가 금방만 살펴봤고 그럼 8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뭐야? 자, 정확히 F8은 8에서 부호 변화가 있나? 자, 8을 집어넣으면 자, 8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4개죠. 그러면 8이랑 이 F8 중에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G는 뭐 나올까요? 잠깐, 2분의 7. 2분의 7이 맞나? (8보다) 조금 크다. 에이, 헷갈린다. 그림을 다 그려볼까? 제가 그것도 헷갈리고. 딱 8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고 G8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맞니? 헷갈린데? 잠깐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풀었나? 그냥 이렇게 구해야겠네. 너무 복잡하게 갔다. 8 우극한이니까 x가 8보다는 좀 큰 거죠. 8보다는 좀 큰 겁니다. 그러면 8보다 조금 크더라도 fx는 뭐 나와요? 4가 나오겠지. 8.1 정도 생각해보면. 그럼 x가 더 큰 거지. x가 더 큰 거니까 그때는 gx는 fx 쫓아가야 되니까 얘는 그냥 f8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알파는 4. 뭐 이렇게 나오겠고 얘는 8 좌극한이면 8보다는 조금 작은 거죠. 근데 8보다 아주 조금 작더라도 예를 들면 뭐 7.999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얘보다 작은 소수는 4개 맞지? 여전히 4개 맞습니다. 근데 8보다 조금 작다라고 하면 이쪽은 8이고 x가 8의 좌극한이면 x는 얘보다는 작은 거지. 얘는 정확히 8이 맞아요. 요런 숫자일 때 F7.99가 됐든 7.97이 됐든 얘는 다 4로 나올 테니까 이쪽은 8이 맞고 얘가 8보다 좀 작으면 gx는 요거 쫓아가니까 제가 이 함수를 다 구하려고 그랬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4분의 1 나오네. 4랑 4분의 1이니까 답은 16 나오겠죠. 16. 오케이. 122번. 이 122번을 얘도 뒤에를 보면 쉽기는 하다만 중요한 문제니까 보고는 넘어갈게. 자, 122번을 보면 일단 다항함수다라고 했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맞니 이게? 자, x가 0을 향해 갈 때 다음에 극한값 하나 주어졌습니다. 분수식의 극한값이 1인데 얘가 0을 향해 간대요. 그럼 얘는 상수를 향해 가면 0이 나오겠지? 1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도 뭐 0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다항함수니까 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f형은 0이다 라는 것까지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고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으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합성함수꼴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합성함수꼴로. 근데 이게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는데 x가 1을 향해 가면 일단 얘는 0이죠. 그냥 1 때려 넣으시면. 그리고 여기도 제가 진짜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f1이 0이고 다시 f0이 0이니까 0분의 0꼴인 거 맞지? 0분의 0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위에 극한식이 튀어나오게 만드셔야 돼. 그럼 제가 이거는 진짜 미분계수를 배우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뭐 1단원에 나왔으니까 제가 살펴볼게요. 먼저는 쪼개 써볼게요. 이렇게. 얘는 바로 인수분해해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지. 근데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돼. x가 0을 향해 가면 여기 다 0을 향해 가는 애지. 그리고 둘이 똑같은 애가 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다 t로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수렴하면 여기 t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튼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정확히 똑같은 애가 있어야 되고 0을 향해 가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 이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미분계수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 지금 x가 1을 향해 가면 그럼 이거 0을 향해 가는 거 맞아? 맞지? 그럼 저 왼쪽에 있는 극한값을 이용하려면 얘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어야 돼요. 똑같은 애. 0으로 가는 놈이 여기 딱 있고 둘이 똑같으면 극한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극한값이 1이면 뒤집어도 1 나오겠죠. 역수니까. 그럼 얘는 없던 애니까 이쪽에 다시 쓰셔야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왼쪽이 극한값이 뭐냐? 왼쪽이 극한값이 1입니다. 왜?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을 향해 가고 이거 0을 향해 가고 둘이 똑같고 0을 향해 가고 0을 향해 가고 둘이 똑같으면 극한값이 1이라며. 이거 극한값은 일단 1이고 이놈의 극한값은 이거의 역수겠죠. 분모분자 뒤집혀서 써 있으니까 2분의 1이고 이놈의 극한값은 1을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수렴하는 형태니까. 자, 뭐 답은 6분의 1 나오겠죠. 이거는 100% 이해가 안 가도 일단 넘겨. 일단 넘기시고 미분계수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분계수를 하면. 자, 됐지요? 그 다음이 123번. 제가 123번.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이것도 오늘 아까 EBS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데 x가 a를 향해 간대. 그럼 이거 어딜 향해 가니? 0, 0, FA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x가 a를 향해 가면 이거 FA를 향해 가고 얘는 0을 향해 가고 FA를 향해 가고 0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보통의 상황이면 극한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1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이 나와야 될 텐데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게 17학년도 맞지? 네, 17학년도 수능 나온 이후로 여태까지 출제된 아이디어인데 보통의 상황이면 얘가 1이 나와야 될 거야. 0은 더 하나 빼나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1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어디를 향해 간다는 얘기? 0을 향해 가서 0분의 0꼴이라는 힌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0을 향해 가지 않는다.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극한값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0이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먼저 얻어내셔야 되고.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fx를 꾸며낼 거야. 최고 차의 개수는 1인데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x가 a를 향해 갈 때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는 fx가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했을 때 x-a가 있다라는 건 fx는 0의 두 근 중에 하나는 뭐란 얘기야? a란 얘기죠. 어느 게 a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그냥 두 근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아무거나 a로 잡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얘를 a라고 할게. 그럼 f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한 근은 0이 되는 한 근은 a고 한 근은 베타니까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겠죠. 베타로 하셔도 여전히 같은 답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극한값. 자, x-a 제가 다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여기는 약분했으니까 1 남았고 여기는 이렇게 남았겠지. 맞지? 그럼 결국 x가 a에 가까워진다. 근데 a에 가까워지면 결국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두 근 중에 하나 알파를 a라고 했으니까 이 a는 그냥 알파로 써도 상관이 없지. 이게 5분의 3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두 근의 차 물어봤습니다. 두 근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해. k. 이렇게 생각하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되니까 자, 다시 대각선으로 곱. 자, 얘는 4 나오죠. 절대값 씌워줘도 4가 맞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제가 124번까지는 같이 한번 보고 이 뒤에는 아마 안 푸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던지 할게요. 이거는 제가 풀어봐달라고 했던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0학년도 나영 20번이니까 객관식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식을 보더라도 조금 살벌해 보이죠. 살벌해 보이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 안 푸신 분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다시 풀어도 어려울 거예요. 잘 보시고. 자,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해석해야 되는 순서는 명확하지. 첫 번째 걸 먼저 해석해야 될 것 같아. 무한대로 가는 식이고 영어량에 가는 식이고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f1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fx가 하나는 아닌가 봐. 여러 개가 있으니까 f1의 최대값을 물어봤겠지.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네. 분모는 n 플러스 1차식이죠. 근데 분자가 3차식인지 2차식인지 1차식인지 뭐 3차식 이상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케이스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4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출발하면 3차항이 없어지니까 2차식이지만 얘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로 출발하면 여기까지 다 없어지니까 1차식이지. 그리고 여기가 4차식 이상이면 그냥 4차식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n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자, 잘 봐. n이 1이면 여기 지수 자리가 뭐가 돼? 2. 여기는 1 이렇게 되지. 근데 극한값이 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몇 차씩 나와야 돼? 2차식.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 얼마 나와야 되지? 6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 얘가 이 통세로가 6x 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돼? n이 1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fx는 결국 몇 차식이니? 얘 넘겨주시면 3차식이지? 맞습니까? 3차식입니다. 잘 봐. 그럼 미지수를 2개만 쓰면 될 것 같아.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식이 아니라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두 가지는 얻어냈어. 차수랑 최고 차의 개수까지. 이제 1로 넘어와서 x가 0으로 향해 가면 이거 0이지. 얘도 뭐 나와야 돼 그럼? 0입니다. 맞죠? 그럼 f0이 0이란 얘기죠. f0이 0이면 fx는 뭘 인수로 가져야 되죠? x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럼 제가 fx를 대략 이렇게 꾸며냈는데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x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x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 과정을 잘 봐. 지루하신 분도. 그럼 두 번째 식 한 번 더 써야겠네. 이 x로 묶어내면 짠짠 약분하고 a가 얼마 나오지 그럼? x가 0으로 향해 가니까 이거 0이고 0이고 a가 4 나오죠. a가 4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f1의 값은 얼마입니까? 11 나오지? 맞습니까? 자, 이해 어려우신 분들 다시 원모어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면 여기는 3차식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n이 2면 이번에는 fx-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몇 차씩 나와야 돼? 3차씩. 이 전체가 3차식이고 3차의 개수가 6이 나와야 되죠.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fx는 결국 이거 넘기면 10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얼레벌레 나와야 돼요. 또 미지수가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빨리 설명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걸 봐봐. 0분의 0꼴인데 4라는 극한값이 나왔어요. 그럼 fx가 얘랑 약분하고 4라는 극한값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럼 적어도 fx는 x 몇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 두 개는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하나를 약분하더라도 x분의 x 플러스 3이니까 수렴하는 극한값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만큼 x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이번에는 fx는 뭘 인수로?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이게 요즘에서의 이 스타일의 문제에서 포인트라고. 그럼 이게 그냥 fx 아니에요? 이거 없어야지. x제곱으로 묶어 넣어줘야 된다며. 맞습니까? 근데 극한값이 제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럼?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게 4가 나와? 7 나오지? 네, 글러 먹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 되죠. 근데 잠깐만, 왜 안 돼? 아이, 나 잘못 썼잖아. 아이씨. 여기 3차식 이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보장이 없죠. 넘기면 그냥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런 모양인데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 뒤에는 없다는 얘기죠. 큰일 날 뻔. 자, 얘가 4가 나오려면 x가 0으로 향할 때 a가 얼마 나와야 돼? 4 나오면 되겠지.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 f1은 14 나오죠. 여기까지 제가 두 번 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습해 볼게. 이게 5로 나오는데 다항식이래. fx는 적어도 뭘 인수로 가져야 될까? x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않아? 이게 다 약분이 돼야 된다고. 이제 잘 봐.
앞으로는 한번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기계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럼 x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몇 차식인지 모르지. 이것만 단독으로 봤을 때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x의 어쩌고 제곱, x의 어쩌고 제곱, 마지막에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맞지?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거 약분되고 맞죠? x가 0으로 가면 다 빵이고 뭐만 남아? 상수항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럼? 5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5의 의미는 뭘까 fx의? 최저차항의 개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외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그냥 이제는 반사적으로 돼야 돼. fx는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 fx는 적어도 xn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최저차항 개수가 4란 얘기입니다. 최저차항의 개수. 최저차항이 x의 n제곱이겠죠. 아니 잠깐.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아. 다시. 논리적으로 다시 해봐. 극한값이 나왔어. 그럼 0분의 0꼴인데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약분이 되려니까 적어도 fx는 뭐는 인수로 가져야 돼?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몇 차식인지 몰라. x에 관한 어쩌고 x의 몇 차식, 1차식, 상수항이 있을 텐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약분하고 x에 0 때려 넣으면 얘가 얼마란 얘기? 7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걸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봐. 이게 최저차항이 맞지? 그리고 최저차항이 2차항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두 개를 빠르게 얻어내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지금 애초에 평가원이니까 3학년 문제잖아. 여러분들이 3학년이면 이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3학년 때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세 번째는 n이 3 이상일 때입니다. 3 이상이면 얘가 몇 차식 이상이지? n 플러스 1자리니까 4차식 이상이잖아. 그죠? 4차식 이상이니까 얘가 그대로 n 플러스 1차식이 돼야 돼요. 그지? 얘랑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3 이상이면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6이니까 6의 xn 플러스 1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식 빨리 해봐. fx는 최저차항이 얼마? xn제곱 최저차항의 개수 4.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처럼 제가 ax 플러스 b 주접을 떠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높은 성적을 기록하려면 오키? 자, 이 경우에는 f1 얼마 나옵니까? 10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14가 되겠죠. 이거 학교 시험에도 나온 적 있어요. 그때는 최소값을 물어봤고 실제 평가원은 최대값을 물어봤고. 다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맨날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 이 경우면 fx는 xn제곱 인수로 가져야 되고 fx는 xn제곱, 즉 최저차항 개수가 알파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 빠르게 해석하시고 넘기셔야 돼.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